책은 도끼다. 박웅현 인문학 강독회. 예술이 생활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예술을 모방한다. 행복은 운명이 아니니 삶에 대하는 자세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행복은 발견의 대상이지 주변에 널려있는 행복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인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은 촉수가 민감해지죠. 소통이라는 것은 단어의 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어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어 밑에 깔리는 의미론적인 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녀의 영혼에 노크를 한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책을 읽고 영혼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 유럽 여행을 해본 분이라면 쉽게 느낄 텐데 그곳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전후 60년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발로 뛰는 분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어깨를 부딪히면 돌아보고 가볍게 미안합니다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전쟁 없이 100년 넘게 산 사람들이니까요. 책을 읽는다는 건 지도 하나 받은 것 같은 거야. 인생의 지도라고 해요. 그 순간 무릎을 쳤어요. 그래, 인생의 지도. 기계적 인문은 제가 만든 말인데 땅에 발을 디딘 현실적인 인문학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사회를 파악하려고 하는 인문을 말합니다. 기계적 인문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부딪혀 문제를 풀지 않아요. 레빈은 키티에게 버림받았지만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레빈처럼 원한 것을 얻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신의 몫인데 레빈은 그 시간들을 조용히 견디는 쪽을 선택합니다. 기계적인 인문을 하는 형과 다르게 현장으로 가서 직접 부딪히죠. 줄리언 반스가 플로베르의 앵무새에서 이야기했듯 성취가 아닌 성취를 향한 갈망이 진짜 행복인 것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잔디 이론으로 봅니다. 저쪽 잔디가 더 푸르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20대라 좋겠다. 영어도 잘하고 부럽다. 잘생겨서 좋겠다. 돈 많아서 좋겠다. 다 좋겠다예요. 그런데 어쩌겠다는 겁니까? 나를 바꿀 수는 없어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대처 능력이 커지는 것이죠. 창의적이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순간에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얼마만큼 감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 풍요와 빈곤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삶의 풍요는 감상의 폭이지요. 고귀하고 행복한 인간을 가장 많이 길러내는 나라가 가장 부유하다. 지금까지 책은 도끼다였습니다.